여러분은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엑스레이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고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25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명 중 1명만이 이 희귀한 추가 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뼈를 경늑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갈비뼈 위, 목 바로 밑 쇄골 위에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지 않고 아플 경우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허스키의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희귀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는 헤테로크로미아, 이색증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뜻의 헤테로와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의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 중심 또는 부분적 이색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 이색증은 두 눈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이에요. 한눈에 두 가지 다른 색이 있는 경우를 전문가들은 중심적 이색증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적 이색증이 있는 사람은 눈의 일부만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고 부상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극도로 희귀해요. 미국에서는 20만 명 미만의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독특해요. 눈 색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이 뭔지 아세요? 구글 검색하지 마세요. 회색입니다. 파란 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파란 눈도 매우 희귀해요. 세계 인구의 약 8에서 17%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 눈은 훨씬 더 특별합니다. 1% 미만의 사람만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희귀한 신체 특징은 눈의 층에 있는 적은 멜라닌에 의해 발생합니다. 만약 회색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유럽과 북유럽이에요. 심지어 더 희귀한 눈 색깔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이지만 이건 종종 다양한 건강 상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치의 도움 없이 1억 가지의 다른 색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뿔세포라고 불리는 것 덕분에 색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색으로 변환하는 것을 돕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가지 종류의 원뿔이 있어서 사색형 색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목구멍 뒤에 걸려있는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공, 음식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공을 목젖이라고 부릅니다. 목젖은 라틴어로 작은 포도라고 번역돼요. 놀랍게도 약 2%의 사람들이 국외수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건 목 안에 있는 이 필수적인 기관이 갈라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티에서 이런 멋진 특징으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국외수혈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먹고 마시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투가 약간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목젖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특별한 신체 특징은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 자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니콜라 테슬라, 마가렛 대처, 윈스턴 처칠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매우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DEC2 유전자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는 우리의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를 졸리게 하거나 배고프게 해서 언제 자거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연적인 생체 시계죠. 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더 짧은 시간에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겪습니다. 4-5시간만 자도 충분하죠. 제가 꼭 갖고 싶은 초능력이에요. 슈퍼히어로 같은 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떨까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또한 피부가 덜 노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고에서도 무사하고 세월의 흐름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언뜻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줄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분의 속눈썹이 있다는 의미예요. 혹시 의학적인 측면에서 궁금하다면 두 줄 속눈썹은 특정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분의 속눈썹 층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매우 불쾌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리섬유 모발 증후군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증상일지 모른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머릿결이 푸석하고 건조해지는 것의 원인이에요. 이런 머리는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말 그대로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또한 모발이 두피에서 사방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있어요. 색상은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매 초마다 우리 몸은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즉, 약 15초 안에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 몸 질량의 거의 2%만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뇌는 혈액 공급과 산소의 20%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뇌는 또한 전구를 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났을 때요. 인간의 가장 큰 장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피부인데 손바닥과 발바닥이 제일 두껍습니다. 알아요. 저도 먼지 닦기 싫어해요. 하지만 TV 화면에 쌓인 먼지층에는 여러분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매시간 약 60만 개의 피부 입자를 흘리고 집안 먼지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네, 우리 모두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미적 표시로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입술산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목구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입술산은 사실 우리 얼굴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이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의 코를 보면 콧구멍 바로 아래에 곧은 수직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개도 같은 방식으로 얼굴이 합쳐졌어요. 여러분은 사실 현재보다 더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태어날 때 우리는 약 300여 개의 뼈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부가 서로 융합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200여 개의 뼈를 갖게 돼요. 비록 치아는 엄밀히 말해 골격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실제로 뼈가 아닙니다. 뼈와 비슷해 보이고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요소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해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건 치아와 뼈 모두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체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있습니다. 나머지 칼슘은 혈류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건 뼈와 치아가 치유되는 방식과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뼈는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지만 치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있는 거죠. 지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혀의 무늬도 독특해요. 연구에 따르면 혀에 있는 약 10,000개의 미뢰는 우리 각자 개인에 따라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맛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는 사실 냄새입니다. 우리가 감지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을 우리가 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우리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 때 심장 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들리세요? 네, 맞아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 박동이 노래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심장은 1분에 평균 75번 정도 뛰어요. 이건 한 해에 인간의 심장이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피를 펌프질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서로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플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턱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눈의 투명한 부분은 각막이라고 불리며 빛이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몸에서 혈액 공급과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주변 대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지방을 모두 제거한다면 비누 7개를 만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일생 동안 2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침을 생산해요. 대단하죠? 우리가 일생 동안 실제로 얼마나 많이 먹을까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수학은 생략할게요. 평균 크기의 사람은 일생 동안 거의 33톤의 음식을 appendix는 책의 부록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몸의 맹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맹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맹장이 조상들이 나무 껍질과 그 당시 먹던 음식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기 때문에 맹장은 아무런 영향 없이 우리 몸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목적이 없는 또 다른 것은 사랑니입니다. 네, 치과 의사가 없던 시절엔 유용했지만 이제는 사랑니 없이도 이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주로 모험을 떠나면 뇌가 약 2% 성장합니다. 정상적인 중력 하에서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뇌의 체액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미세 중력이 이를 방해해서 뇌와 두개골의 체액이 축적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 40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두뇌를 바쁘고 민첩하게 유지해야 해요. 거울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면 눈꼬리에 작은 분홍색 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새와 같은 동물에게는 먼지와 흩어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자연 선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요컨대 자연 선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신체 부위를 유지하지만 일부 유해한 것들은 다음 세대에 단계적으로 제거되고 세 번째 눈꺼풀처럼 유지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체도 급격히 위축돼요. 뼈도 더 부서지기 쉽죠. 척추가 압박을 받아요. 밤에 휴식을 취하면 뼈도 이완돼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키가 더 커지는 역효과도 일어납니다. 귀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청각만이 귀의 유일한 임무는 아닙니다. 전정 시스템은 뇌를 차지하는데요. 뇌의 이관에는 체액과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작은 센서가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털 얘긴데 털로 덮여있지 않은 신체 부위는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입술이죠. 배꼽에서도 털이 자라요. 그들의 목적은 보풀아기를 잡는 거예요. 제 털은 잘 잡아요. 보풀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꼽에는 약 70여 종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동물 백과사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의 토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극지방의 만년설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군 탐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 약 43%만이 여러분입니다. 50%가 넘는 미생물은 주로 장과 다른 신체 부위를 떠나지 않고 서식하는 작은 생명체죠. 하지만 세포수는 미생물보다 적어도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우리 몸의 유전자는 전체 구성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보면 200만 개에서 2천만 개의 유전자와 그 조합이 존재할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해서 모든 신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보고서 작성에는 보통 시간이 걸리잖아요. 잠자는 동안 실제로 쉬는 한 가지는 코입니다. 잠자는 동안엔 불쾌한 냄새를 맡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밤에 후각이 비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침실에 끔찍한 냄새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귀찮아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약 1만 가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먼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한편 우리의 가장 강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대개 가짜입니다. 이는 중추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중추기억은 더 적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요. 포유류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포유류 중에서 항상 2개의 뒷다리로 걸을 수 있고 평생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캥거루나 고릴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긴 발의 도움으로 균형을 유지해요.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합니다. 뼈는 주로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칼슘을 혈류로 배출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요. 반대로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뼈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키, 체형,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으로 이동하면 산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혈구가 더 많이 생성돼요. 또한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볕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하면 피부는 적응하기 위해 색소 침착을 약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가 있습니다. 일부 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빨리 재생을 멈추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 몸은 거대한 주름덩어리가 돼 있을 거예요.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저장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신체는 내부 장기가 있는 허리 부위에 가장 많은 지방을 저장해요. 이 지방층은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22개의 서로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많은 뼈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융합되어 있어요. 하악골 또는 아래턱은 혈압 조직과 근육으로만 머리에 붙어있는 유일한 두개골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매우 용이하죠. 그리고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쪽에 있습니다. 이 뼈는 이소골이라고 불리며 쌀알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는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저작근은 씹는 일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해요. 그리고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을 아시나요? 관자놀이 위에 위치한 측두근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근육은 음식을 씹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두 개의 매우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사작용이 시작되면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이내에 눈을 감죠.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만약 위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위는 더 위쪽 갈비뼈 뒤에 숨겨져 있어요. 위는 2리터 이상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병 콜라 하나에 해당해요. 음식이 위에 닿기 전에 치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체 음식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추정하기는 꽤 어려워요. 실면조 한 마리가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꽤 큰 닭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장기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맹장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왜 맹장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몸에서 사라져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예요.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은 맹장 부분이 아니에요. 사랑니도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네, 우리 조상들의 경우에는 이가 다 빠지면 사랑니가 도움이 되곤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사랑니를 빼는데 돈이 들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맹장, 위, 신장 하나 또는 폐 하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이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에게 개인 경원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면 몸속 깊이 들여다보세요. 간은 독소와 원치 않는 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경비원이에요. 또한 매우 강하고 심지어 재생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간의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네, 간이 절반도 안 남았다고 해도 원래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심장은 주먹 정도의 크기예요. 심장은 11만 5천 번 뛰고 하루에 약 9천 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몸이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배가 왼쪽 배보다 더 커요. 우리는 70만 개의 피부 조각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셔요. 단지 하루 동안 말이죠. 위는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입니다. 위에 있는 산은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를 죽여요. 위산은 위장 자체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점막이 그것을 보호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30분 동안 산책을 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만큼이요. 우린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를 태웁니다. 앉아있을 때는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 칼로리를 소모해요. 우리 몸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붓고 가렵게 만듭니다. 모기는 피부를 뚫어요. 몸의 면역체계는 곤충의 침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침입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특별한 반응을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면역체계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은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혈액이 더 빨리 흐르게 해요. 그건 붓기를 유발하죠. 히스타민은 또한 가장 가까운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물린 곳을 가렵게 만듭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실내의 건조함과 압력으로 인해 미뢰의 민감도가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짜고 단 음식의 경우에요. 침이 없으면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미뢰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체는 맛이 분자에 결합하게 해줄 약간의 액체가 필요해요. 또한 침에 녹지 않는 것은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린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고기를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약간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짭짤한 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것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뇌가 흥분합니다. 배부름의 신호가 즐거움을 위해 모두 무시되죠. 게다가 위는 유한한 기관이고 설탕은 위의 긴장을 풀어줘서 물리적으로 디저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혀는 10,000개 이상의 미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미뢰는 미세한 털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음식을 감지하고 맛을 구별하고 적절한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혀에 있는 모든 작은 돌기와 주름은 독특한 개별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혀의 지문이 손가락 지문만큼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혀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을 구분하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혀, 입, 천장, 심지어 목구멍에 있는 8,000개의 미뢰 모두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수가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식물이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교근은 무게로 볼 때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들과 함께 어금니의 90kg, 앞니의 25kg의 힘으로 이를 닫을 수 있어요. 척추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린 옛날 조상들 덕분에 소름이 끼치는 기능을 갖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적들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 털을 곤두세우곤 했어요. 고양이들이 씩씩거리며 등을 구부리는 것처럼요. 사람의 입은 상당히 독특해요. 일란성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두 세트의 동일한 치아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입술을 깨문 것과 같은 수년 전에 가졌던 가장 작은 습관조차도 치아의 형성과 독특한 치열에 영향을